지난 2016년 1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이 3월 넷째 주 금요일인 이유는 북한의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사망해 대한민국 국군의 피해 중 가장 컸던 천안함 피격 사건이 2010년 3월 26일 금요일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2016년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연설했으나 2017년에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다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게 된 관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대선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설했습니다. 또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또한 2019년에 불참하며 많은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요. 특히나 2020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양하려는 문재인 부부에게 다가간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인 윤청자 여사를 고깝게 바라보는 문재인과 김정숙의 표정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면서 많은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해수호 영웅의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이거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재명은 오늘 2022년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기념식을 마치고 퇴장하는 이재명 옆에서 한 유가족이 항의를 하자 경원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이 바로 그것인데 영상으로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어떠한 전후 사정이나 현장의 분위기를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진상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이 항의하는 서해수호 영웅의 유가족분은 힘없는 고령의 할머니였고 또한 그곳이 국가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적인 도구로 이재명을 해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근접 경호를 맡은 경호원은 이 유족을 손으로 밀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어르신이 경호원이 밀치는 방향으로 그대로 넘어졌더라면 큰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달걀을 맞은 민주당 소속 백혜련 의원 논란도 그렇고 어제 산불 현장을 찾은 이재명에게 옷을 펄럭였던 한 시민의 어떤 그런 항의성 해프닝도 그렇고 물론 진영 간 대립으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는 하나 정치인들에게 저런 시민들의 항의는 숙명인 것이고 더군다나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 행사장에서의 고령의 유족의 항의였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윤청자 여사의 문재인에 대한 항의 때도 대통령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제지하지 않았었는데요. 야당 대표가 도대체 뭐라고 저 따위 과잉 경호를 하냐, 그리고 서해수호 영웅의 유가족들에게 저런 행위가 말이 되느냐, 이거 반드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 말고도 이날 행사장에서는 한 차례 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피격으로 숨진 고 민평기 상사의 형인 민광기 씨가 이재명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천안함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동안의 만행에 대한 사과 성명을 내고 행사장에 들어오라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해수호 영웅들이 정치적으로 전부 다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반민주당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사과 요구와 항의를 계속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사과 요구이고 항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당장 이재명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2014년 11월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다는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고 게다가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했던 인사들을 지난해 총선에서 영입하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장본인도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제22대 총선 4.5 영입 인재로 발탁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은 1960년대
동해안 침몰 사건 이후 최대 희생자를 낸 안보 실패의 가장 처참한 사례라며 과거 우리 측이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라고 망언을 한 대표적 인사이고요. 역시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치를 단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 천안함 폭침을 말하는 언론은 모두가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미친 거지요. 자, 그런데 노종면 역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이 데려온 영입 인재 케이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은 2023년 천안함 자폭설 등 음모론을 주장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해다가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래경이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진 사퇴하며 일단락됐지만 이재명이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유족들이 이재명의 서해수원날 기념식 참석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 사과 요구를 비롯한 항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 오늘 서해수원날 기념식 참석을 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한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재명의 치명적인 약점인 안보관 등에 대한 상대 진영의 공격을 서해수원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상쇄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유가족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느냐? 따라서 유가족들의 항의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서해수호 영웅의 유족을 저런 식으로 밀쳐낸 경호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것인지 해명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